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내에서 변화가 좀 불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바닥콜이 조금은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HBM에 뒤처졌던 삼성전자의 하반기 반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D램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SK증권에서 조금 따왔는데요. 색깔이 구분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짙은 약간의 주홍빛이 삼성전자고 옅은 색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D램 영업이익 추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반도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이익인데, 이익이 좋아진 이유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익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최근 2년 동안 더 급박하게는 23년 하반기부터 이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HBM 단가가 높기 때문인데, 레거시 제품보다 당연히 HBM의 단가가 높아지고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아주 주력 제품인 HBM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이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HBM 업황 호조와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가치, 물론 마이크론에 대한 바이콜도 있지만 더불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퀄을 아직 받지 못했다. 페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마이크론의 수율이 20%에 불과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이 삼성전자 이 수율을 올리는 작업에 좀 더 몰두하겠다라는 의지였기 때문에, 그 수장 교체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이 HBM 경쟁과 국내 반도체의 방향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또 반도체 하면 이분이죠.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또 이 기업을 먼저 얘기하면서 가야 되죠. 이게 네. 엔비디아. 네네네. 간밤에도 또 7%. 네네. 야, 이제라도 살 걸 했던 분들이 또 약간 고민에 깊어지는 주가까지 와버렸습니다. 네네. 1136달러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10대 1 액면 분할, 분기 배당금 증가, 기존의 업황 말고도, 그리고 뭐 다우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주가 흐름 관측이 좀 될까요? 네네네. 사실은 그때 직후에 제가 목표 주가를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1,300에서 1,500불은 갈수 별로 있다. 어렵지 않게 눈에 바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이번 가이던스, 이번 분기 5, 6, 7월 달 가이던스 준 거 있잖아요. 네. 280억 불. 근데 그 사실은 그것도 비트하겠죠. 상회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성장률이 한 110% 정도로 될 것이고요. 다음 분기가 이제 3, 4분기인데 3, 4분기도 그 정도 좀 올라가면은 한 70% 성장 이렇게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는 엄청난 성장이 되는 거죠. 문제는 내년부터 내후년 한 3, 4년 동안의 성장률이 30% 정도는 유지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30% 정도대를 유지하면요. 목표 주가가 PER 한 30배 정도를 때리면은 2,000불도 나옵니다.
2,000불. 네, 2,000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6% 되지 않습니까? 네. 마진이 뭐 내려가겠죠,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압도적인 마진이 갑자기 66% 되던 게 30%, 40%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50% 후반대. 잘하면 60%.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30%씩 올해까지 말고 내년부터 이렇게 높아진 데 30%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2027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기면요. 한 1,800불, 2,000불 나와요. 근데 지금 액면 분할로 하면은 액면 분할 6월 10일인가 그러니까 뭐 200달러.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PER이 한 30배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네요. PER이면. 그렇게 지금은 땡겨버리면. 지금은 올해 걸 기준으로 아직 PER은 좀 높죠. 한 36배 정도 높은데. 되는데 곧 이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3년치를 땡기면은 3년치 우리가 저기 많은 거 땡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전히 그 2차 전지 우리는 40배, 50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얘네 거를 2027년 거를 30배 땡기는 거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건요. 오늘 같은 경우는 AMD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같이 오늘 반도체가 다 좋았어요. 예, 그 AI 제너레이션 생성형 AI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올라간 거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수록 오히려 얘네들의 주가가 계속 두드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의 쏠림도 물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나친 쏠림은 넘버가 나오는 쏠림이기 때문에 2020년 정도의 그 IT 버블에 견주어서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과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 그때는요 60배 가까이 됐을 때 PER이 이슈가 된 거예요. 작년에 올해도 여전히 그 2차전 비싸다 할 땐 PER이 60배 넘어가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그게 이미 30배 이자 내려왔으면 비싸다고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수록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성장 중에 쏠림이 확실하다. 보세요. 브로드컴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가면 퀄컴도 이제 4월 말부터 지금 가장 예.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퀄컴하고 엔비디아하고요. 지금 한 달 동안에요. 상승률이 비슷합니다. 한 27, 8%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성의 AI 그다음에 이 저기 그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다 총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저기 암은 못 가. 암은 밸류가 80배거든요. 70배.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가 아주 비싸지가 않기 고 그다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1,400불, 1,500불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로 금방 갈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년 성장률 아까 말 30%인지 40%인지 혹시 20% 된지를 마치 2차 전지가 흥분했을 때 그 다음에 차분히 보듯이 그 차분히 보는 여유는 내년도 들어가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마진의 둔화 시기가 1차적인 상승의 각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도 올해 말까지는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뭐 둔화되더라도 60%에서 50% 후반의 마진이 내년에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 부러지진 않을 거다. 거기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뒤처질수록 성장이 나오는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금은 더 쏠릴 수 있는 아주 지금은 그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잘 버텨주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버텨주게 되면 국내에도 나쁜 소식은 아니고 최근에 또 국내 반도체 얘기할 때 네네. 특히 이번 주에 저도 좀 월요일에 움직임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다르죠. 예. 이게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건지 네. 아니면 일종의 약간 그 뭐 요새 그런 펀드가 많더라고요. 하이닉스롱 삼성전자 숏 네. 이러면서 약간 일정 부분 많이 계기가 벌어진 게 네네. 좀 교체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수장까지 교체하면서 뭔가 HBM과 관련된 수요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관 투자가 내에서의 움직임은 콜이 몇 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하이닉스 롱, 삼성 쇼트였는데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외신발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외신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수장 교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국내 내부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관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썰 섞여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10여 년 전에 소송건으로 좀 네. 많이 멀어졌었는데 그렇죠. 자존심을 누르고 이제 손을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외신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5월 24일 날 이슈가 있었던 것이 우리한테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알려진 거 하나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AMD가 모 컨퍼런스에서 AMD가 모 컨퍼런스에서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GAAFET
Gate All-Around Field Effective Transistor에서 삼성이 하는 그 공정 예. 그거가 GAA이시거든요. 네. GAA인데 3나노부터는 GAA 공정의 제품을 생산을 맡기려고 한다. 이런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5월 24일이었는데 그럼 네. 외신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국내 알려진 거는 주말 지나면서 알려졌거든요. 그거는 다이렉트 이슈는 아니지만 그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힘이 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AMD가 엄청난 물량을 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3나노 공정 GAAF 필드 이펙티브 그것이 TSMC는 다음 공정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GAA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 파워 컨섬스를 줄이는 그런 열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결정이라 하는데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면 삼성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외국인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어저께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슈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외사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지금 알려진 게 있는데 UBS에서 나온 네. 리포트가 삼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목표주가는 비슷합니다. 11만 6천 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보통 40조고요. 네. 우리 인더스트리 내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55조예요. 많이 늘어나는 거죠. 40에서 55조는 꽤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ROE 측면에서 한 10% 되니까 북밸류 1.23배면은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막 비싸진 않아요. 리즈너블하네요. 네, 리즈너블하고 올해 기준으로는 1.3배 깎이는데 40에서 55조도 나쁘진 않은데 내년까지 못 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UBS 나온 리포트가 96조입니다. 두 배나 뜨네요. 46%.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잡더라도 이게 갑자기 60조 높은 데가 60조 갖고 온 데가 있거든요. 우리 국내 하우스에서 어느 그럼 하우스가 HBM이 좀 잘 된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이제 파운드 들어왔죠. 이게 60조가 아니고 96조가 되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HBM은 뚫어간다는 거예요. 뚫는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HBM은 뚫는다 가정한 겁니다. 올해 언제 될지라도 가정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말씀드릴 핵심인데 어떤 거? 일반적인 레거시 디램하고 레거시하고 낸드에 대한 마진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국내 하우스에서는 디램하고 낸드하고 메모리 마진이 올해 하반기 내년 넘어갈 때 한 40%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60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그 96조가 말이 되려면 HBM은 뭐 하이닉스는 안 들어가고 삼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한도가 있고 다른 쪽에 메모리 마진이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의 엔비디아가 구가하는 영업이익률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50에서 60% 아니요. 나와야 되는? 지금 영업이익률은 엔비디아는 66%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몇 프로 가니까 마진이 30%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매출이 보통 100에서 110조인데 100에서 110조짜리가 3, 40조가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올해 50% 있는 데다가 또 다리 한 30%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과 이런 걸 다 합친 숫자가 96조라고 한 UBS의 그 포캐스트가 완전 호황된 것이냐는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파운드리 관련되는 AMD 요거는 3나노 그거는 퀄리티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삼성뿐만 아니고 하이닉스 오늘 말씀드린 오늘 미국 필반이 1.8%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마이크론도 올랐죠. 네. 다 올랐잖아요. 웬만한 거. 이거는 이제 HBM 플러스 레거시 프로덕트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더 강화됐다라고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인데 한미 반도체의 모 임원께서 얼마 전에 IR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정확히 뭔 얘기하는지 녹음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하지만 IR에 무슨 참석해서 어떤 임원이 나왔다는 거는 모든 증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환에 의하면은 올해 제1의 고객은 삼성전자다라는 저도,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컨비네이션 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럼 여태까지 롱숏의 개념에서 피했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지만은 롱숏의 숏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금 하루 이틀의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SK 하이닉스 대비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사를 비롯해서 내년에 대한 삼성전자 이익이 물론 HBM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레거시 제품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가는 물론 이제 반도체는 P가 오르게 되면 마진이 급박하게 좋아지는 물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굉장한 스윙폭이 큰 게 또 반도체 때문이니까 만약 삼성전자가 네. 60조나 90조가 되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너무 허황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롱숏을 거꾸로 삼성전자 롱하고 하이닉스 수요타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40조, 60조인데 40조, 90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올해 컨센서스가 20조에서 23조 되는데 내년 거는 까리까리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똑같이 접근을 시키면은 40조 정도 나옵니다. 40조 나오면 하이닉스도 못 팔고 삼성도 못 팔고 둘 다 해야 되는 양비론이 아니고 뭐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왜? 레거시 프로덕트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가 더 많을 소지도 있습니다. HB만 되면은.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도 그 레거시 올라갈 프로덕트가 수 있는 없는 게 여력이 아니기 있죠.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갑자기 20몇 조 나오는 것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30조 후반 40조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어느 주가도 팔기가 애매한 겁니다. 다른 섹터가 둘 다 핫하지 갖고 않아요. 가면 되겠네요. 뭐.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수혜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수장까지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를 했겠지만 네네. 10여 년 전에 소송으로 인해서 멀어지긴 했지만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양산하려고 하는 HBM3 이 12단 제품을 하려면 현미반도체 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D램 이거를 네네. 적층을 해야 돼. 맞습니다. 잡아주려면 한미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제1고객이 삼성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잡아준 역할 한미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HBM 납품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암시한 게 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나온 거고 네. 루머 하면 AMD가 삼성전자의 그 3나노 공정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세 번째는 HBM 말고 일반 D램의 엄청난 쇼티지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거. 이게 D램 쇼티지가 아마 이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맞습니다. AI 산업 때문에 D램 쇼티지 얘기가 나오는 것 네네. 같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PC하고 휴대폰에서 메모리는 10기가, PC에서는 한 12기가, 그 다음에 뭐 휴대폰도 기껏해야 12기가예요. 근데 PC는 만약에 AI 어쩌면 코파일럿 PC가 들어가잖아요. 그 메모리 용량이 최소한 2에서 6GB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가 한 50에서 70%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은 당장에 안 일어나요. 하이엔드가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매개 변수가 한 100억 개 정도 되는 거에 스몰 랭귀지를 쓰게 되면 이것도 메모리가 한 3GB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PC는 50에서 70% 메모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꽤 크고요. 예. 그다음에 휴대폰도 곧 순차적으로 한 20% 늘어납니다. 근데 휴대폰하고 PC하고 합한 것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거든요. 꽤 크죠. 서버가 45%예요. 네. 그러니까 서버만큼 비슷한 것이 메모리가 50, 70%, 20% 늘어나는 것을 D램에 계산하면은 없던 수요나 생각하지 않았던 수요가 한 2에서 3% 정도 D램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아니고 네. 내년에 2에서 3%는 숫자는 어떠냐? D램이 1년간 평균 15에서 20% 성장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기본 수요 대비했을 때는 10% 이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노란 거는 D램 가격의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예상보다 어썸션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게 최근에 그 애플이 애플카를 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애플카 엔지니어들이 이 AI 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폴더블도 안 되고 있고 빨리 AI 폰이라도 이제 출시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드램에 대한 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을 물론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보장하면서 전체적인 IT 기업들에 대한 훈풍이 부는데 그렇죠. 조금은 오늘 얘기가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UB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에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근거가 레거시 제품이라든지 HBM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관계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보다 그럼 반도체 얘기로 좀 끝내보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잡아왔잖아요. 네네. 다시 뭐 8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그렇죠. 삼성전자를 쫓하고 하이닉스를 옹호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정황이 네. 포착이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목표주가 10만 원, 하이닉스 목표주가 26만 원 나오는데 속도가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빠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당분간은 아니고 더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스텝업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7%도 오르고 반도체 주식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이번 주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건 또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